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 사회 이슈로 세상 읽기 8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초록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쌀 재난 국가입니다. 쌀 재난 국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기원을 벼농사 체제에 있다고 말하는 아주 재미있고 도발적인 책입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저자 이철승 교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철승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불평등의 세대의 모태가 된 논문으로 2020년 한국사회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불평등의 세대는 세대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분석했다면 쌀 재난 국가는 심리와 제도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작인 불평등의 세대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불평등의 세대는 세대라는 앵글 혹은 렌즈를 통해 불평등과 계급을 이해하려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관심을 갖는 세대는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인데 기업, 이사진, 국회, 정치, 경제 권력을 가장 많이 차지한 지금 왜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본인들이 현직에서 근속연수도 가장 길고 소득과 자산도 가장 많은 세대로 나타나는데 그 희생자는 청년과 여성이 아닌가 묻고 답합니다. 386 세대가 완성한 한국형 위계구조인 네트워크 위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이사진이 많은 기업일수록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고 젊은 세대 이사진이 적을수록 자본 수익률이 내려가는 분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세대 간 연대임금, 임금 피크제 전면 실시, 세대 간 연금 이적률 조정, 세대 간 주거권 재분배 등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쌀 재난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쌀 재난 국가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동아시아의 협업의 네트워크는 어디에서 왔나? 한국인의 위계 본능은 왜 그렇게 단단한가? 우리는 왜 불평등에 민감한가?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벼농사 체제에서 왔다고 합니다. 벼농사를 짓다 보니 공동으로 경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소유는 개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공동생산, 개인 소유의 시스템이 협력도 잘하면서 경쟁도 치열하고 불평등에 민감한 성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벼농사를 짓다 보니 재난 대비가 가장 큰 과제가 되었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재난 대비 및 구휼이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에 왜 벼농사를 짓는 동아시아 지역이 더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는지도 이와 같은 재난에 잘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벼농사 체제의 위상이 현재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영공, 서열 위주의 문화, 여성 배제의 사회 구조, 시험을 통한 선발로 신분 유지, 땅과 자산의 집착 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이상 사회 발전의 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연공제 대신 직무제를 도입하고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산책 친구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이 책에서 입사 동기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어떤 초봉과 임금 상승률을 공유한다는 연공제가 어떤 세대 네트워크 또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인구 구조와 맞물려서 어떤 청년 실업,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K-파워를 뒷받침하는 여러 주장들을 들어봤지만 이 책만큼 설득력 있고 속 시원한 주장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벼농사와 BTS의 군무를 연결시키는 저자의 그 설명엔 아주 통쾌함까지 느꼈고요. 어렸을 때 그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줄 하나에 10명 남짓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BTS, 제가 좋아하는 BTS의 군무와 모내기 하는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돼서 상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게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자의 그런 발상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이 책을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고 어떤 새로운 견해로서 이렇게 읽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요. 어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그다음에 이게 분석하는 면은 굉장히 놀라웠는데 어떤 논문 형식을 뜬 글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된다던가 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글의 구조를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약간 지루한 점이 좀 있었어요. 다음번 3편을 쓰실 때는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공감이 되게 많이 돼서 아쉬운 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이게 쌀 농사에서 시작이 돼서 쌀을 생산하는 데 어려운 재난으로 키워드를 잡아가다 보니 국가의 개념이 재난을 구휼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축소가 되어서 이 책에서 설명이 되었거든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국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시대화 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 한 가지 모습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쌀 재난 국가 1부는 저자와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친구들과 재미있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신나는 치열한 토론으로 다시 만나요.